요즘에 그 김원봉을 보훈처에서 서훈해야 되느냐, 그 훈장을 줘야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 갖고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좀 해보면요, 지금 이러한 그냥 저는 좌파와 우파로 쉽게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통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그 좌파 진보 진영에서는 친일파가 정리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국가통계청의 이 지금 표에 나오는 건 자료인데요. 그걸 보면 친일파 지역 분포도거든요. 이것은 1946년 1월까지 친일 혐의로 검거된 사람의 수를 기록한 자료고, 검거자의 본적지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이것은 국가통계청 자료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경기는 635명, 서울, 경기가 635명, 강원도가 62명, 충청도가 280명, 전라도가 2039명, 경상도가 206명, 평안도가 216명, 황해도가 225명, 함경도가 97명, 제주도가 26명, 이렇게 1946년 1월까지 친일 행위로 검거된 자의 본적지를 기준으로 작성된 국가통계청 자료입니다. 이러한 자료에 의해서 보면 그 전라도, 호남 지역 사람들이 친일파가 매우 많았어요. 이러한 사실, 이런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마치 경상도라든가 이 우파 진영, 우파라고 해야 되겠죠? 우파나 보수 진영, 이런 사람들이 친일 잔재가 그게 숙청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고 그대로 이승만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백색 테러에 이어졌다. 이러한 것이 지금 좌파 진보 진영의 주장인데, 지금 좌파 진보 진영의 본사는 호남 지역이거든요. 전라도 지역. 현재 지금 이러한 친일파 논쟁을 부추기는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이제 남남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친일파 논쟁을 꺼내 드니까 종북 세력이, 남한에 있는 이 좌파 종북 세력들이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보수주의자하고 경상도 이 사람들을 친일파로 매도를 하는데요. 이러한 국가통계청 자료로 보면 이 전라도 지방, 호남 지방, 진보 세력의 본산이라고 하는 전라도 지방이 지금 압도적으로 이거 80%를 넘어요. 전체 친일 사범 검거 횟수에서 전라도 사람들이 5% 이상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 통계가. 이 통계로 봐도 이게 보수주의자와 경상도가 친일파라는 이러한 좌파 정북 세력의 이런 국민을 호도하는 이야기는 그냥 잘못된 선동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통계청 자료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좌파 정북 세력들의 거짓된 선동,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북한이 이제 숙청 권력투쟁에서 숙청에 아주 전매 특허로 사용한 것이 친일파거든요. 박헌영도 친일파라 그래서 숙청해버렸고, 그리고 북한은 또 자기네들이 공산주의를 퍼뜨리면서 권력은 자기네만 가지면 되니까, 공산당만 가지면 되고, 김일성도 친일파는 아니었으니까, 그 사람이 친일 행동한 건 아니었으니까 언제든지 친일파라는 보도를 꺼내 들어갖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친일파 숙청을 했던 그 북한이었죠. 그 반면에 남한에서는 미군정에 의해서 그렇게 친일파 처단이 그렇게 자유롭게 되지는 않았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국가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친일파가 제일 많은 게 전라도였어요. 전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종북 세력들이 벌이는 이런 그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통계를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인터넷으로 공부해 보니까 고맙게도 이런 자료들을 다 올려주시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뭐 어떤 그 사용료도 안 드리고 제가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공부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것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라도에서 1946년 1월까지 이 친일 사범 검거 횟수가 전체에서 한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 월간 조선인가요? 저는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월간 조선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은 박정희는 당시 이 관동군에 있었던 관동군 내에 그 비밀 요원이었다. 그러니까 독립군 측에서 비밀 요원으로 이렇게 포섭이 되어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일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완전히 친일파이다라고 하기에는 근데 이제 그러한 자료가 뭐 그 관동군 내의 그 비밀 요원으로 독립군 측에서 비밀 요원으로 이렇게 포섭을 했거나 이렇게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그런 자료가 남아있기가 어렵죠. 그런 자료가 뭐 이렇게 남아있는다는 게 매우 어려운 자료일 것이고, 물론 그러한 그 월간조선의 어떤 보도 내용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정황상 박정희가 당시 관동군 내에 있는 그 애국단 측의 어떤 비밀 요원으로서 포섭 대상이었고 그러한 비밀 요원의 어떤 지위에 있었다는 어떤 그런 그 보도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이렇게 무슨 이 좌파 정북 세력이 이렇게 보수주의자와 특히 마사오란 이름으로 박정희를 이렇게 부르고 하는데, 인간 박정희는 관동군 내에 비밀 요원이었다 하는 이런 설도 있어요. 그 설의 내용을 이렇게 진위를 가린다는 건 매우 어렵고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친일파 논쟁에서 너무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되고, 이러한 국가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1946년 1월 그 당시 이 전라도 지방에 본적을 둔 사람들이 전체 검거 횟수의 검거 자승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통계가 존재하는데, 뭐가 보수주의자와 경상도 사람들이 친일파이고 뭐가 전라도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뭐 민주 세력이다, 뭐 애국 세력이다, 진보 세력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호남 전라도 지방에서 친일파가 훨씬 많았다는 사실,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와서 뭐 자꾸 이렇게 지나간 과거를 들추어내서 어느 한쪽이 확실히 옳은 것도 아닌데 그걸 마치 영화도 찍어내고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선전선동으로 해서 한쪽을 일방적으로 뭐 보수주의와 경상도 친일 매국 집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 선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1946년 국가통계청 자료를 공부하는 내용으로 마치고, 박정희는
그 당시 관동군 내에 비밀 요원으로 활동을 하였거나 비밀 요원으로 포섭되는 그런 단계에 있었다는 그런 자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아마도 어떠한 증인이라든지 뭐 문서가 나온 뭐 비밀 요원증 이런 건 없는 것이고, 그 당시 그 네트워크에서 포섭을 하는데 가담했던 사람들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이지만, 너무 오래된 세월이니까 박정희가 관동군 내에 그 비밀 요원이었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이제 이 세상에 없죠. 다 옛날 그래서 진실은 역사 속에 묻히는 것이고,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그 당시 또 많은 분들이 그 박정희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겉으로는 숙이지만 속으로는 이 반일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우리나라 애국 진영의 모습이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박정희를 뭐 무슨 마사오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매도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